왼쪽엔 오다 노부나가고요. 오른쪽에 다케다 가스요리입니다. 이 다케다 가스요리 같은 경우는 다케다 신겐의 아들인데요. 이 다케다 가스요리, 일본 최고의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대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포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무대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철포도 없이 총도 없이 대드는 아주 무모한 사람, 막무가내인 바보를 무대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케다 지발은 무대뽀입니다. 대뽀는 누가 있습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있죠. 선생님, 대뽀하고 무대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대뽀가 이기죠. 맞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마침내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전국시대 통일에 싹을 틔우게 되죠.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목을 쳐라. 죽여버린다. 처음부터 강렬한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여야 한답니다. 이것은 기존 질서의 틀을 깨는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가 보여준 혁신,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3년, 이 해는 일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네가시마라는 이 섬에 포르투갈 상인이 상륙을 했습니다. 이 상인들 손에 조총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총을 가지고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사무라이에게 칼 대신 총을 들게 했던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전국시대의 무장 중에서 왜 오다 노부나가만 이 조총에 투자를 했을까요? 사용법, 제조법을 익히려고 했을까요? 이 조총 한 자루가 굉장히 비쌉니다. 막대한 경제력이 투여가 되어야 되죠. 오다 노부나가는 많은 재산을 그리고 많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조총에다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다른 무장들은 이 조총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멀리서 총을 쏘는 조총을 사무라이 정신에 반하는 무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조총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혁신을 택했습니다. 당시 이 조총은 일본인들에 의해 가지고 철포라고 불렸는데요. 대뽀라고 하죠. 특히 남만 대뽀라고 했습니다. 이 남만이란 말은 남쪽 서양인,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서양 오랑캐에게서 가져온 대뽀, 철포다라는 뜻이죠. 이 위력이 발휘되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조총을 가진 조총부대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진영을 보시면 조총 한 자루도 없죠. 대신에 뭐가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말이 보일 겁니다. 일본 전국시대 최고의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는 다케다 부대입니다. 이 다케다 부대는 조총이 없고 오다 부대는 조총이 있습니다. 조총 3,000자루를 3,000명의 보병에게 다 쥐어주었습니다. 근데 당시 조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분당 서너 발 정도밖에 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텀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커버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전술 하나를 개발을 했죠. 그게 바로 3중 연속 사격 진영이라는 겁니다. 이 전술을 통해 가지고 나가시노 전투는 어떤 전쟁 양상이 벌어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왼쪽엔 오다 노부나가고요. 오른쪽에 다케다 가스요리입니다. 이 다케다 가스요리 같은 경우는 다케다 신겐의 아들인데요. 이 다케다 가스요리, 일본 최고의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대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포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무대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철포도 없이 총도 없이 대드는 아주 무모한 사람, 막무가내인 바보를 무대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케다 지발은 무대뽀입니다. 대뽀는 누가 있습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있죠. 선생님, 대뽀하고 무대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대뽀가 이기죠. 맞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마침내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전국시대 통일에 싹을 틔우게 되죠.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게스가 당시 이 오다 노부나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선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일본 땅을 절반을 차지하자 나머지 절반은 그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운 나머지 무슨 명령이든 복종할 태세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카리스마지 않습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 하지만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불같은 성격은 부하의 배신을 불러오죠. 일본에서 이 혼노지의 변은 다 아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일본 교토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이곳에서 마지막 전술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이 혼노지에 묵게 되었죠. 그때 누가 왔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신이었던 미쓰히데가 왔습니다. 몇만 명의 군대를 끌고 이 혼노지를 습격한 거죠. 기습한 거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오다 노부나가 70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몇만 명이나 되는 이 미쓰히데의 부대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했죠. 혼노지는 불에 탔고 그 불 속에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할복을 합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49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쓰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할 때 그의 부하들한테 했던 말이었죠. 그에게 적은 누구였습니까? 오다 노부나가였죠.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걸 수거처럼 사용하거든요.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쓰히데가 자기의 주군이었던 오다를 죽였습니다. 자결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미쓰히데 같은 경우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 플랜 B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 전국시대였습니다. 배신과 학상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죠.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의리를 소중히 여겼던 이때에 배신을 했다라는 것은 주변의 동의를,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미쓰히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주코쿠에 나가 있던 도요토미가 자기의 병력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미쓰히데를 쫓았죠. 도망가던 미쓰히데 마침내 농민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목이 잘립니다.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이 미쓰히데 같은 경우는 배신자의 아이콘처럼 남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카이사르를 죽였던 브루투스와 같은 인물이 일본에서는 미쓰히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